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지난주 대형 이벤트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오던 주식시장이 오늘 드디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 장 초반 주식시장을 흔들어 놓았던 뉴스는 일본은행의 10년 국채 수익률 상한선 조정이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단기 금리는 모두 예상대로 0.1%의 마이너스 금리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폭 기준을 기존의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확대했습니다. 이 소식에 줄곧 상한선이었던 0.25% 근처에서 움직이던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0.4% 이상으로 순식간에 6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차적으로는 일본의 실질적인 금리 인상을 나타냅니다. 장기 국채의 금리가 결국 2배인 0.5%까지 오를 것이기 때문이죠. 일본은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10년간의 초저금리 완화 정책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극복과 경기 회복을 하지 못하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며 전 세계적인 물가 폭등으로 인해 수입 물가가 급등한 결과 무려 30년간 계속되던 물가 정체를 강제적으로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형태로 디플레이션을 극복한 게 아니죠. 다른 나라들은 모두 미국을 따라 강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일본 혼자 계속 완화 정책을 고수하다 보니 엔화의 가치가 크게 하락했고 그로 인해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생긴 부작용입니다. 세계 최대 미국 국채 보유국 중 하나인 일본은 그동안 미국 국채를 계속 팔아오면서 어떻게든 환율 방어를 해왔는데 내년에도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금리 인상을 계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슬슬 한계에 부닥쳤고 결국 금리 인상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우선 장기 국채 금리를 올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본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10년 넘게 초저금리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급작스런 금리 상승은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서서히 금리를 올려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시장에 주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장기 국채의 금리에서부터 서서히 올려가면서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단계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식에 미국 국채 금리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선물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되었습니다. 일본 장기 국채의 금리가 올라서 상한폭인 0.5%에 가까워지면 일본 국채의 가격 하락은 리미트에 걸려서 더 이상 없고 일본 국채의 수익률만 더 좋으니 미국 국채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국채의 가격이 약세를 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에 가장 크게 불똥을 맞은 것은 사실 달러입니다. 일본의 잠정적 금리 인상 조치는 당연히 향후 엔화의 강세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엔화는 국제시장에서 준기축통화의 역할을 하죠. 그런 엔화의 강세는 곧 달러에게는 상대적 약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소식으로 달러 인덱스는 하루 만에 크게 하락하여 다시 103대로 밀렸고요. 지난 FOMC 이후 생각 외에 달러 강세를 이어오던 분위기가 갑자기 꺾였습니다. 또한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던 일본마저도 금리를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곧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향후 금리를 더 올릴 것이란 예고편이 되기도 하죠. 반면 미국은 어쨌든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엔 미국과 타 국가 간의 금리 격차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달러는 내년에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달러 인덱스의 추세적인 하락이 뒤따를 것으로 쉽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개별 주식을 하나 보자면 오늘 테슬라가 8% 넘게 하락하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큰 주가 하락은 별다른 추가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쌓여왔던 퍼드 그리고 투심 악화 거기에 몇몇 부정적인 의견이 더해지면서 주가의 지지 영역이 붕괴되며 패닉셀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현재 테슬라의 주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일론 머스크의 신뢰도 하락과 중국의 수요 불확실성입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의 대중 신뢰도 하락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당연코 트위터 관련 노이즈와 계속되는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식 매도의 원인도 트위터에 있기 때문에 역시 근본 원인은 트위터 노이즈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결과적으로 트위터와 관련되어 나오고 있는 끊임없는 잡음이 일론 머스크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테슬라의 주가를 압박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수요 불확실성인데요. 일단 올해 중국의 수요가 중국 내 다른 기타 경쟁 전기차
대비해서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전체적인 매출과 수익성에 생기는 영향은 한두 분기의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실적을 모니터링하면서 끊임없이 판매량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몇 차례의 라방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최근 주가가 급락하는 데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들의 평가마저 계속 떨어지는 것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를 305달러에서 235달러로 하향시킨 것에 이어서 어제도 미즈호 시큐리티가 목표 주가를 330달러에서 285달러로 낮췄고 에버코어 ISI에서도 목표 주가를 300달러에서 200달러로 낮췄습니다. 안 그래도 투심이 악화되어 있는데 그동안 테슬라의 강세의 지지 역할을 해왔던 기관들마저 목표 주가를 낮추자 공포 심리를 더 자극했고, 이에 따라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패닉셀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큰 주가 하락의 주요 이유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공황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선 기관들의 목표 주가 하향은 사실 다른 문제들보다 가장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원래 기관들의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의 갭이 너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에 맞춰 어느 정도 수정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결과의 원인을 끼워 맞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장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문제가 기관들의 목표 주가입니다. 다만 기관들의 목표 주가 하향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는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중은 기업 가치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관들의 평가만 보고 사거나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주가에는 영향이 불가피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진짜 중요한 것이죠. 실질적인 펀더멘털의 훼손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많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최대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과거에 얘기했던 영상들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이 영상들이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그렇게 기분 좋은 얘기들만 나오는 영상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안 보셨거나 보더라도 그냥 흘려 들으면서 보셨던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그러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제목을 다시 검색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미 과거 영상들에서 얘기했으니 오늘은 반복하지 않고 핵심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수장의 신뢰 하락은 펀더멘털 손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은 베타를 증가시켜서 현재 가치 할인율을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요소들은 펀더멘털 손상의 원인이 되고 기업의 미래 가치에 반영을 해야 하죠. 그렇게 미래 가치, 현재 가치 환산 가격인 목표 주가를 구해 자신만의 평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 주식을 보유할 것인지 매도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몇 차례나 반복해서 해왔고 또 지금이라도, 아니 오히려 이런 순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직접 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러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기준을 직접 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몇 차례나 말씀을 드려도 또 귀로만 흘려듣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꼭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해진 기업의 미래 가치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현재 가격은 얼마인가요? 만약 현재 가격이 자신이 구한 기업의 미래 가치보다 더 싸다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에 함께 동요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비전이 확실하다면 그 비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 환경이나 남들이 하는 말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성공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는 것처럼 걷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비전이 확실해야 합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당연히 길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곧 나아가는 길에 이정표가 됩니다. 이정표가 새겨졌다면 길을 이탈하지 말고 꾸준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투자의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공통의 법칙입니다. 결국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소수일 것이나 당신은 그 소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믿고 끝까지 응원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